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 고향 프로의 김승률입니다. 추다르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검찰 인사를 발표했죠.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만큼 과감하고 파격적이어서 아직도 거센 후폭풍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껏 검찰에 분노하던 시민들은 아주 속 시원하다면서 통쾌해하고 있고, 반면 야권은 정권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면서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는 어떤 내용이었고 또 그 인사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검찰 제도에서 한 번쯤 짚어봐야 할 문제, 고등 검찰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고검은 왜 한직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추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여기 제가 미리 그려놓은 대검찰청 조직도가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필두로 해서 넘버 2 대검차장이 있고 또 그 밑에 9명의 부장검사까지가 대검찰청의 주요 간부들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하고는 여기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이 그나마 언론에 여론에 이름이 알려져 있죠. 조국 전 장관의 수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한간에 많이 돌았던 인물입니다. 자, 추 장관은 이 대검찰청의 주요 간부들을 어떻게 손봤을까요? 추 장관이 날려보낸 인물을 하나씩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대검차장 날립니다. 그리고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 날렵니다. 그리고 이원석 기획조정부장 보내버립니다. 조상준 형사부장 없애버립니다.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집에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노정현 공판송무부장 잘 가세요. 그리고 이두봉 과학수사부장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문홍성 인권부장도 굿바이. 그리고 사무국장 감찰부장 이 두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무려 대검 간부 8명이 일거에 한 방에 보내버린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왜 살아남았죠? 이 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분들입니다. 이번 사태와는 거리가 좀 먼 분들이죠. 자, 이렇게 윤 총장을 제외하고 8명의 수석 검사들이 일거에 한 방에 사라졌습니다. 그야말로 추 장관의 바람에 낙엽처럼 쓰러져 날아간 추풍 낙엽 인사였죠. 낙엽 신세가 된 8명의 검사들이 어디로 보내졌냐면요. 대검 차장부터 하나, 둘, 셋 부장검사는 고등검찰청으로 보내졌고 나머지 넷 부장검사는 지방검찰청으로 갔습니다. 이들이 간 지역만 해도 서울, 대전, 제주, 부산 찍고 수원, 창원, 전주까지 아주 전국적으로 갈갈이 찢어진 것이지요. 윤석열 사단이 물리적으로 흩어진 것도 맞지만 단순히 몸만 멀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보내진 고등검찰청, 이곳이 어떤 의미인지 안다면요. 이번 인사는 추풍이 아니라 썩은 나무까지 뽑아내는 태풍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뜻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부터 고등검찰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고등검찰청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왜 한직이라고 불리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검찰청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익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법원은 3단계로 되어 있죠. 제일 먼저 지방법원, 그 위에 고등법원, 최종 대법원이 있습니다. 근데 검찰도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법원하고 클래스를 똑같이 맞춰 놓았습니다. 제일 밑에 지방검찰청, 그 위에 고등검찰청, 제일 마지막 위에 역시 대검찰청, 이렇게 3단계로 또 클래스가 법원이랑 똑같이 맞춰져 있는데요. 줄여서 지방검찰청 지검, 위에 고검, 대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번에 추 장관이 한 검찰 인사가 단순히 대검에 있던 간부를 그 밑에 고검, 지검으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좌천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검찰 인사의 내용을 조금 더 잘 살펴보기 위해서 우린 이 고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기로 했죠. 자, 지금부터 이 그것만 똑 떼어내서 한번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고등검찰청 고검은 무슨 일을 할까요? 자, 만약에 사건이 검찰에 접수가 되면 지검에서 먼저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왜 1심 재판도 지방법원에서 먼저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지검에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자, 근데 지방법원의 결과에 불복해서 항소하면 고등법원으로 가게 되죠. 자, 그때 검찰 측은 어떻게 될까요? 예, 클래스에 맞게 고등검찰 고검이 나오겠죠. 자, 근데 아까 지검에서 수사하고 기소를 다 했기 때문에 고검이 또 따로 수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검은 지검이 한 수사와 기소 내용을 2심에서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것을 바로 2심 공소유지라고 합니다. 공소유지. 네. 자, 이렇게 공소유지 업무가 있습니다. 뭐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공소유지 업무가 있고 다른 거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왜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고등법원에 다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지검의 처분에 역시 불만이 있으면 고검에 가서 따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피해자고 가해자를 신고를 했는데 이 지검이 가해자를 불러다가 수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아요. 그죠? 자, 그때 고검에 가서 야, 지검 쟤들 똑바로 안 한다 하고 따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걸 바로 항고라고 합니다. 항소랑 헷갈리면 안 돼요.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고등법원에 가는 걸 항소라고 하고, 지검의 불만을 갖고 고검에다가 따지는 걸 고라고 합니다. 네. 자, 고검이 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지검에다가 야,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똑바로 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항고입니다. 두 번째는 항고가 있다. 지검의 처분에 이제 반발할 때는 항고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고검은 지검보다 상위에 있으면서 공소유지 업무와 항고의 업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소소한 업무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업무는 바로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듣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니, 오히려 고검은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 라는 생각마저 들죠. 자, 근데 이게 말처럼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왜 그렇지가 않은지 현실 속 고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은 제법 그럴싸하지만 실상은 알고 보면 무의미한 고검의 힘. 고검의 주요 업무 두 가지를 놓고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고검은 2심의 공소유지를 한다고 했죠. 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마음에 안 들어 고등법원에 갈 때 이때는 고등법원의 판사가 사건을 다시 보고 판결을 합니다. 근데 검찰은 지검이 한 수사와 기소 내용이 그대로 2심에 또 갑니다. 지검이 수사하고 기소했으니 자기들이 더 잘 알겠죠. 그러니까 고검은 공소유지만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고검에 넘겨서 다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게 오히려 비효율적인 일인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고검은 사실 수사를 안 하는 겁니다. 수사를 안 하다 보니까 또 기소를 할 일도 없죠. 자, 여러분, 이번에 검찰개혁 법안들이 논의될 때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나누기 싫어가지고 길길이 날뛰는 모습들 다들 보셨죠? 자, 이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은 검찰의 생명이자 자존심인데 고검은 이걸 안 한다는 겁니다.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치욕적인 일이겠습니까? 그죠? 자, 근데 고검은 딱히 지검보다 상위 기관이라고 해서 지검을 부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모든 수사 지휘는 여기
대검찰청에서 하거든요. 네, 이 대검찰청은 검찰의 최고 형님으로서 모든 검찰을 다 수사 지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막강한 거죠. 그죠? 근데 고검은 중간에 껴가지고 형님 노릇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동생처럼 나서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하는 무늬만 검찰. 쉽게 말해, 네, 할 일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2심 공소유지라는 명분은 좋으나 사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네, 고검은 수사와 기소를 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근데 엄밀히 말하면 고검도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무기 두 짝 다 잃고 폐잔병 신세가 되었냐? 네, 고검의 두 번째 업무였던 이 항고를 설명하면서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항고는 지검이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할 때 고검에다가 따지는 거라고 했죠? 네, 역시 명분은 좋습니다. 자, 근데 지검에서 퇴짜 놓은 일을 고검이 성심성의껏 돌봐줄까요? 이번 검찰 사태를 겪으면서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 이름도 허세 가득한 검사 동일체 원칙. 검사는 다 한 몸이다 이겁니다. 몸이 하나니까 생각도 같겠죠? 그래서 지검의 결정을 고검이 뒤집어 주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네, 실제로 고검에 항고를 했을 때, 네, 고검이 지검에다가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한 비율이 2018년, 2019년 통계로 약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90% 정도는 지검의 결정을 고검도 다 똑같이 했다는 거죠. 네, 물론 이 재수사 명령 비율이 100%여야 꼭 정의로운 것은 아니지만 10%는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수사 명령을 해도 네, 아까 그 퇴짜 놓은 직업에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네, 지금 자기들이 퇴짜 놓은 일인데 그걸 스스로 반성하면서 이제 다시 제대로 처리해 줄지 알 수 없는 거죠. 아니 오히려 시간만 질질 끄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만 생길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명분도 좋은 이 항고 업무가 실상 또 현실에서는 네, 무려 항고 기각률이 90%나 된다는 겁니다. 네, 지검의 결정을 그대로 고검도 똑같이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아니, 고검 어차피 할 일도 없다면서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를 해야 진짜 살아있는 검사라며 그럼 이런 사건들 좀 잘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여기에도 억울하고 풀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거 국민에게 봉사한다 생각하고 잘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고검에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고검에 항고했을 때 지검에다가 다시 내려보내지 않고 고검이 직접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거죠. 이것을 직접 경정이라고 합니다. 고검이 자꾸 놀고 먹는다고 하니 이 직접 경정 제도라도 잘 활용하라는 목소리가 늘 있어 왔습니다. 그치만 대한민국 검사님들이 얼마나 신성하신 분들입니까? 명색에 고등 검찰이 어디 지검이 내다버린 사건을 주워다가 정의 구현을 한단 말입니까? 그보다는 표창장 하나 물어가지고 70군데 압수수색하고 짜장면 시켜 먹는 게 더 폼 나잖아요. 그죠? 자, 이처럼 역시 또 좋은 명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직접 경정 제도마저도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게 고검의 현실입니다. 네, 직접 경정 제도 이후 네. 자, 이빨도 없고 게으르기만 한 맹수라고 할까요? 이처럼 고검은 자이든 타이든 모양이 빠지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좋은 명분을 두고도 실상은 한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검으로 간다, 아니 보내진다는 것은 단순히 근무지 이동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검사에게 고검은 무덤이자 늪인 곳입니다. 고검에 한번 빠지게 되면
지검이나 대검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승진의 가망이 없거나 징계성 인사가 고검으로 발령이 나는 거죠. 참고로 검찰에는 대기 발령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 잘못을 해도 일단 자리 하나는 무조건 줘야 되죠. 그래서 어디로? 고검으로 가는 거죠. 이제 남은 여생을 이빨 없는 고검에서 보내야 되는데 검사에게 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사표 쓰고 나가는 겁니다. 이번에도 고검으로 간 부장 검사들이 혹시 사표를 던질까 관심이 모였죠. 근데 일단 사표를 쓰지는 않겠다고 했다는군요. 네, 뭐 좋습니다. 고검 가서도 이 직접 경정제도 활용해서 조국 교수 수사하듯이 열심히 수사하면 되죠. 그죠? 네. 참고로 이 고검에서도 기적처럼 부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죠. 박근혜 정부 때 고검으로 좌천당했지만 꿋꿋이 버티고 있었죠. 그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을 구원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참 아이러니하죠. 자, 어쨌든 검사에게 고검이란 일반 검사에게는 흡사 무덤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고검에서 그나마 희망을 볼 수 있는 자리는 고검의 대빵 고검장 자리입니다. 역시 물론 하는 일은 별로 없지만 고검장은 자연스럽게 다음 검찰총장 후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검장 자리는 잠시 쉬고 있다가 위에서 전화만 기다리는 자리라고 하죠. 그런데 요즘엔 이 전화도 주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검 중에서도 가장 끝발이 센 곳이죠. 지금 서울중앙지검은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큰 사건을 도맡아 날고 길고 있는데 고검장은 앉아 쉬고만 있으니 실적 면에서도 살짝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전화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땐 옷 벗고 나오는 자리가 바로 고검장 자리입니다. 고검장에게는 그래도 그나마 검찰총장의 기대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실상을 다 알고 보면 고검이 왜 한직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지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자,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살펴보고 또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고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고검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검사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오늘 너무 박하게 얘기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고검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고검을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 기관으로 만들자는 이야기가 법조계에선 심심찮게 많이 나왔던 거죠. 물론 아직까지 시급한 검찰개혁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챙길 여유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고검에 대해서도 한번 제대로 된 손을 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검찰이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 기관과 국민의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국민들은 여전히 검찰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